자, 반갑습니다. 26년 5월 진도인체 평가 대비 완전 학습 점검 첫 번째 프린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단원 문자의 사용과 식이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곱셈, 나눗셈 기호를 나타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보래요. 문제를 보니까 곱셈 기호 생략하던 걸 풀어 쓰든가 아니면 풀어 써져 있는 걸 생략하든가 그런 문제겠죠? 그러면 빨리 풀려면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2a 제곱 b. 자, 두 번째 식은 3의 3의 x 더하기 y의 g. 세 번째 얘는 분모가 a 플러스 b, 거기에 분자가 3에 c가 곱해져 있네요. a 플러스 b분의 3c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일단 답은 3번. 4번 볼게요.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가 되겠죠. 그 다음 4x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 5번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가 되겠죠. 7분의 2ab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네요. 자, 1번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다리꼴 윗변은 A, 아랫변은 B, 높이가 H. 넓이를 나타내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므로 2분의 A 플러스 B의 H인데 여기 있나요? 4번이네.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문자에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때 옳지 않은 것은 오케이. 저는 옳지 않다면 이렇게 세모로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1번 전체 200명 중에서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은 200 빼기 X입니다. 맞겠죠? 2번 X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이거 뭐야 30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60분의 30분 2분의 1시간이 되겠죠. 일단 답은 2번. 현재 A살 아버지 10년 후 나이는 A 더하기 10 맞고요. 4번 어떤 수 K의 2배보다 3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 2K 더하기 3 맞고요. 5번 시속 5km로 1시간에 5km 간다는 소리죠. A시간 갔대. 1시간에 5km, 2시간에 10km. 그럼 시간에 5를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오케이. 3번의 답은 2번. 넘어갈게요. 4번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식의 값이 가장 크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x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꿔주는 대입을 하셔야 하겠고요. 대입을 할 때는 실수하기 싫어요. 괄호를 잘 칩시다. 1번 10 곱하기 x 더하기 2 계산은 한꺼번에 지금 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 대충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2번 4 x의 제곱이야. 4 곱하기 16분의 1이죠. 4분의 1. 그 다음 3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마이너스 16 x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6 곱하기 16분의 1이 되겠지요. 마이너스 1. 4번 마이너스 x분의 2야. 괜찮아요. 얘는 무엇입니까? x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요. 번분수 배웠죠?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분의 2야. 하나씩 합시다. 이 마이너스는 제가 분모 분자에 어디든 붙여도 괜찮다고 했죠? 분자에 붙여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2.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8이 되겠죠? 답이 얘가 8이네. 8. 자, 그럼 다르게 풀고 방법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역수인 x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것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설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분의 1에 2가 곱해져 있는 거지. 마이너스 4 곱하기 2 답이 마이너스 8 똑같이 나오죠. 번분수가 안 됩니까? 역수를 찾아봅시다. 5번 마이너스 4x래. 간단하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1 제일 큰 게 누구야? 5번? 4번에 뭐야? 아니죠? 아까 얘가 플러스 8이었는데 4번이 제일 커요. 오케이, 첫 번째 페이지 끝. 5번 가겠습니다. 지금 문자 사용과식 하고 있죠? 지면으로부터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공이 있나봐. 알겠어. t초 후에 높이가 주어졌어. 그게 식이 40t-5t 제곱이에요. 이걸 보면 t초 후라고 했으니까 내가 초가 주어지면 높이를 알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문제에서 이 초후 공의 높이를 물어봤지. 초가 주어졌으니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t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 빨리 할게요. 80 빼기 5t 제곱 20 60m가 되시겠지. 5번의 답 1번. 자, 6번 다항식에서 항의 개수를 a에게 3개, x의 개수를 b 마이너스 5, y의 개수를 c, y의 개수 6, 상수항을 d. 오케이, 알겠어. a, b를 곱하래요. 마이너스 15 빼기 c, d를 하래요. 12 마이너스 27. 2번이고요. 7번 단항식을 모두 고르래. 항이 한 개겠죠. 첫 번째 항이 뭐야? 얘 항 한 개인데요. 맞고요. 두 번째 얘 항 하나인가요? 맞고요. 세 번째 항이 두 개죠. 네 번째 얘 항인가요?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분모에 있지. 제가 식의 종류를 필기 드렸죠. 식의 종류에는 크게 제일 큰 범주인 유리식이 있고요. 그 안에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둘의 차이는 문자의 위치가 정합니다. 다항식은 문자가 분자에만 있다는 뜻이고요. 분수식은 문자가 분모에도 있는 식이에요. 그럼 4번을 본다면 x분의 4는 일단 분수식이죠. 우리가 항을 따진다는 것은 다항식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항을 따지지 않아요. 자, 5번 항이 3개. 오케이. 7번의 답이 1번, 2번. 자, 8번 풀겠습니다. 식이 주어졌어. 이 식 두 개를 곱하면 ax 플러스 b가 되는데 a, b에 대해서 b 빼기 a를 구하래. 이 식을 전개해서 계산하면 이 개수와 상수항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지. 10x-5 곱하기 앞에다 붙여주는 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5분의 2 전개하시겠지. 마이너스 4x 더하기 2.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라는 뜻이고 상수항인 b는 2가 되시니 b 빼기 a를 구해야겠죠? 2 빼기 마이너스 4 6이 되겠네요. 정답 4번. 8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9번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은 동류항 문자의 차수도 같고 문자의 종류도 같고 문자가 여러 개면 문자끼리 차수도 같고 뭐 풀면 되겠죠? 1번 동류항 아니죠? 2번 얘는 1차 2차 아니죠? 3번 얘는 뭐야? 다항식이 아니지. 넘어가. 4번 문자 다르죠? 넘어가. 얘 문자가 YY 1차 1차
얘가 동류항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을 간단히 한 것은 동류항 정리하라는 소리겠네. 오케이, 합시다. 식의 괄호가 너무 많아요. 전개하셔야겠지. 3분의 1a 빼기 4분의 1 빼기 5분의 2a 더하기 2분의 1. 자, 이 식은 등식이 아니죠? 함부로 분모 없애면 안 됩니다. 분모를 통분할 뿐. 여기 a끼리 동류항이니까 15분의 5a와 15분의 6a로 계산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2로 계산하겠습니다. 15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1 어디 있어? 몇 번이야? 2번. 오케이, 10번의 답 2번. 11번 다항식을 간단히 하였대요. 전개하고 동류항을 정리하였대요. 그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었대. 뭐 해봅시다. 괄호를 풀어 전개하게 할 거고요. 제가 식을 쓰고 있는데 x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류항 정리해야지. 얘랑 얘랑 2차항이죠. 6 더하기 a의 x제곱, 그 다음 2x 마이너스 1이 되었어. 지금 상태는 2차항처럼 보이죠? 얘가 1차항이 되려면 개수가 0이 된다는 논리로 푸셔야죠.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입니다. 1번. 자, 12번 a가 x 빼기 3, b가 주어졌고요. 요거를 계산하였더니 x의 개수가 나오고 상수항이 나온대. 좋아, 선택지가 있어. a에 먼저 대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하든가. 정리하는 게 계산량이 적겠죠. 정리할 겁니다. a 빼기 2b 더하기 2a 빼기 8b 동류항끼리 묶으면 3a 빼기 마이너스 10b.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3 곱하기 a 빼기 10 곱하기 b 전개하시면 되겠지. 3x 빼기 9 플러스 20x 마이너스 50 동류항 정리할 거야. 23x 마이너스 59. 그런가 보죠. x의 개수가 a는 23, 상수항이 b는 마이너스 59. 뭘 구하래요? a 더하기 b 하래. 둘이 더하세요. 마이너스 36. 3번이 되시겠지. 12번에 3번. 자, 다음 페이지 13번 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봤는데요. 가로, 세로, 대각선에 막 식이 많아. 합이 모두 같대. 그 다음 a와 대문자 b를 서로 구해서 서로 빼래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3개가 모두 주어져 있는 여기부터 다 더해야겠지. 내가 푸는 방식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식 하나 썼죠? 식 하나 썼죠? 식 하나 썼죠? 모두 다 더하래. 상수항은 마이너스 3, x항은 3x 보이시죠? 이 표가 전부 다 더하면 3x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한대. 뭘 구할 수 있을지 봅시다. 얘 한 개, 두 개, a를 구할 수 있겠네. 4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여기에 a를 더하면 3x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해요. 여기 맞는 a를 우겨 넣어 봅시다. 여기까지 더하면 5x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여기까지 더하면 플러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오케이, a 구했고요. 뭐 맞겠죠. 그 다음 b를 구하래요. 이제 b 이렇게 구하시겠지. 이렇게 3개. 그러면 a 더하고 두 번째씩 더하고 b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3x 마이너스 3이 나와요. b를 맞춰 우겨 넣어 봅시다. 여기까지 더하면 5x가 나오지. 여기는 마이너스 2x 되겠고요.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6 더하죠. 나 5죠.
플러스 3을 여기 넣어야 식이 맞겠죠. A, B 구했는데 뭐라고 했죠? B 빼기 A 아니 A 빼기 B네요. 그러면 A 빼기 B입니다. 괄호 빼먹는 사람은 틀리지롱. 자 그러면 계산하면 뭐 0? 왜 0이 나오지? 비상? 뭘 잘못 구했어? 뭘 잘못 구했어? B를 잘못 구했나? B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요. 근데 B를 잘못 적었죠 그냥.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럼 답이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A도 잘못 적고 B를 잘못 적었죠? A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였죠? B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었죠? 더하기 3이에요. 뭐하는 짓이지? 두 개를 빼겠습니다. A 빼기 B 괄호 잘 쓰셔야 합니다. 이거 다 전개해서 풀면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드디어 나왔다. 2번 쉽지 않아. 14번 가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에 빼야 할 것을 잘못 계산해서 더했더니 아이 됐대요. 바르게 계산하래. 아이 어떤 다항식을 여기에 뭘 빼야 하는데 더했죠? 5x-1이 나왔대. 네모로 두지 말고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대문자 A로 둬볼까? A는 5x 빼기 1에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돼요. 제가 이항한 거죠. A를 구했습니다. 3x 빼기 5. 바르게 계산하래요. 그러면 원래 A에 2x 더하기 4를 빼는 거죠. 괄호 안 치면 틀리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거예요. x 빼기 9. 답이 1번 있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자의 사용과 식이 끝났네요. 오케이, 뭐 그런가 보죠?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 들어갑시다. 15번. 이제 방정식이니까 는과 미지수가 포함된 식이라는 뜻이죠. 등식이 나오겠지? 오케이. 15번.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래요. 그럼 무엇을 넣어도 식이 참이 된다는 것이죠. 항등식이죠. 마치 0 곱하기 x는 0과 같은 형태가 나오면 돼. 즉 동류항을 정리해서 x의 계수가 0이 나와야 되고 상수항도 계산해서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진 등식을 정리해서 계수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꼭 왼쪽 좌변 ax 빼기 3a 더하기 1, 오른쪽 5x 더하기 b 싹 다 좌변으로 몰죠? 그러면 ax 빼기 5x 빼기 3a 더하기 1 플러스 b는 0. 계수 정리해야겠죠? a 빼기 5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a 더하기 1 플러스 b는 0. 오케이, 정리했어. 당황하지 마. 논리가 중요해. 얘가 항등식이라며 x의 계수가 0이야. 그러면 a가 5였고요. 그럼 여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5 더하기 1 플러스 b, 마이너스 14 플러스 b가 상수항인데 얘가 0이 되어야 해요. b는 14. 뭐 하래요? a 더하기 b 19. b3 잘못 구했어. 뭔가가 잘못되었다. 15번 a가 5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오케이, 맞는데? a가 5. 맞는데? 맞긴 뭐가 맞아? 여기 부호가 이항을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플러스를 적었죠? 오케이, 식을 잘 적으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b가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였고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9. 쉽지 않군.
1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항상 옳은 것은 등식의 성질에 묻고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눗셈을 할 때는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를 기억하셔야겠지. 들어가자. 1번 A와 B가 같대. 그럼 A 빼기 B는 0이죠. 이항하면 그지? 1번 컷. 2번 A는 B래.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야 하는데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야? 2번 컷. 3번 A는 B일 때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야 되는데 다른 수로 나눴어. 이거 안 되죠? 4번 A는 B이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왼쪽은 C를 곱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C를 곱했네? 안 되죠? 그 다음 A는 B이면 함식을 분석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먼저 더했을까? C를 곱했을까? C를 먼저 곱했겠죠? 양변에 C를 먼저 곱했어.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했겠죠? 그러면 등식의 성질 맞지? 16번 5번. 자, 힘내시고요. 다음 페이지. 17 등식이 주어졌어. 이항을 하래요. 식을 보니 전부 다 동류항 정리를 하래. m이라는 것은 x의 개수고 n이라는 것은 상수항이겠죠? 그때 구해서 mn을 곱해서 구하래요. 주의할 게 있어. m이 양수가 되도록 하래. 봅시다. 6x-19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7은 0. 4x 빼기 2는 0. m과 n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요. 17번의 답이 3번. 자, 이 말이 왜 나오는지 한 번만 봅시다. 제가 이 문제 풀 때 이항을 한번 했는데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한 거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 봅시다. 0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럼 이건 자리 서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써버리면 개수가 서로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둘 중 어느 거로 하래요? 개수가 양수인 이 식을 기준으로 m과 n을 결정했대요.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17번의 답은 마이너스 8, 3번이었습니다. 18번 꼭 1차 방정식인 걸 모두 고르래. 차수 판단, 식 종류 판단은 동류항을 모두 정리해야 돼. 그때 판단하는 거죠. 기억. 3x 마이너스 동류항 정리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1차 방정식 맞고요. 2번도 x항 살아있죠. 맞고요. 3번 디귿 이 항에도 x항 살아있죠. 오케이. 리을 이 2차항이네요. 아닌데요. 2차 방정식 되겠지. 미음 봅시다. 동류항 정리해요. 좌변과 우변에 같은 항이 있으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맞겠죠? 미음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몇 개야? 4개. 오케이. 19번 꼭 해가 가장 큰 것은? 해라는 단어는 방정식에 넣으면 참이 된다는 값인데 해라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x의 값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을 전부 다 풀어서 x가 가장 큰 걸 찾아야 돼. 5개나 풀어야 합니다. 1번 풉시다. 하면 되죠. 이 x는 18, x는 9였습니다. 2번 전개하면 되죠. 4x-4는 6x 플러스 9. 마이너스 13은 2x. x는 벌써 음수죠. 마이너스 2분의 13. 오케이. 3번 저 양변에 12를 곱할 거예요.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양변에 12를 곱해. 여기에 3이 곱해지겠죠. 3x-3.
양변에 11을 곱해. 여기 2가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제 정리할 거야. 5x는 9. 그러면 3번의 x는 5분의 9가 나오겠네요. 일단은 지금까지 1번이 가장 큰 것 같아. 4번 가겠습니다. 아, 개수가 소수야. 개수가 분수야. 소수로 통일을 하시든지 분수로 통일을 하시든지. 저는 소수 싫거든요. 양변에 10을 곱하고, 근데 여기 분모가 4잖아. 혹시 양변에 20을 곱하면 어떨까? 하나씩 할까요? 4번 10을 곱해.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또 4를 곱하지 말고 여기 약분 되시잖아. 2만 곱해주면 되겠지. 양변에 2를 곱한다고.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여기 2 곱했다고 상상을 하세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8이겠죠? 계산 따라오세요. 좌변을 쓰고 우변을 쓰고, 그 다음 방정식을 풀어야 하지. x는 답을 써야 하지. 3x는 36. 부 맞죠? 오케이. x가 12가 나와. 4번이 제일 큰 것 같은 느낌? 5번 가봅시다. 얘가 제일 복잡하네. 소수가 있고 분수가 있어. 소수가 있어서 양변에 10을 곱할 거야. 근데 분수가 아직 안 사라지죠? 양변에 60을 곱해야 될 것 같아. 60. 여기에 60을 곱하면 여기 개수가 24로 바뀌겠지? 여기 60을 곱하면 상수항이 20으로 바뀌겠지? 여기 60을 곱하면 개수가 12로 바뀌겠고요. 60을 곱하면 상수항이 12로 바뀌겠죠? 여기 씁니다. 오케이. 간단하네요. 48 더하기 20, 68. 12x 더하기 10. 좌변 12x는 우변 마이너스 58. 아유, x 음수 나오죠? 볼 거 없습니다. 답 4번이에요. 아이고, 이거 문제 너무 힘드네.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있겠죠? 그 해가 이 1차 방정식 해의 3배래요. 상수 a 값을 물어보고 있네. 잘 봐. 이 1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니까 3x는 4a 빼기 10이에요. 양변을 3으로 나눠줘 봤자 a를 모르기 때문에 해를 알 수 없음. 근데 뭘 구할 수 있죠? 얘는 구할 수 있죠. 개수가 모두 주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식을 빨리 정리하고 싶죠. 분모 2, 분모 5 파악하셨고요. 소수 있잖아요. 양변에 10을 곱하고 싶지. 바로 가자. 5x 빼기 10은 3x 빼기 6. 2x는 4. 오케이. 이 해가 2래요.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6이라는 소리지. 얘는 첫 번째 방정식의 해.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x는 3분의 4a-10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지. 제가 양변을 3으로 나눈 거죠. 그게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해. 그러면 또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었지. 4a 빼기 10은 18. 4a는 28. 따라서 a는 7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번. 21번 갈게요. 비례식이 주어졌네. 그럼 주어진 거를 하나, 비례식이 주어지면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같다고씩 세우는 건 자동빵이지. 내항을 구했어. 외항도 구했어. 서로 같다는 게 자동빵이죠. 8은 2x 따라서 x가 4라는 걸 주어진 것이야. 문제부터 읽어야죠. 내가 x를 구했어. 이 4라는 값이 이 방정식의 해래. 그럼 여러분 이 방정식의 개수를 모르죠?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근데 해를 알고 있네. 해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입을 생각해 봅시다. 해니까 대입을 하면 참이겠죠. 그럼 4를 대입합시다. 꼭 3분의 a 곱하기 4 빼기 3 1이죠. 3분의 a 빼기 4 더하기 a. 이 정도 암산은 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냈다 3 곱하지 마시고 정리부터 합시다. 3분의 4a는 8, 3분의 1a는 2, a는 6. 뭘 물어보는 거예요? a는 6? 오케이, 21번 4번. 자, 22번. 해가 없는 방정식을 있는 대로 고르래. 해가 없대요. 방정식에 해가 없을 수 있죠. 그 개념이 뭐였냐? 0x는 7과 같은 모양일 때 해가 없는 거지. 이 모양은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7을 넣든 좌변이 항상 0이 되고 우변이 항상 0이 아니죠. 그래서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형태를 읽어본다면 왼쪽은 x의 개수가 0인데 상수항은 0이 아니다라고 읽어야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찾아봅시다. 기억. 좌변 우변에 같은 항이 있으면 사라지죠. 마치 0x가 있는 거야. 0x가 있는데 상수항이 있네. 맞죠? 이 해가 없지. 오케이, 찾았고. 그 다음 니은 5x, 5x,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없어져요. 상수항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네. 얘는 0x는 0 형태인 항등식 형태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겠네. 디귿. 얘는 해가 하나인데요. 컷. 리을. 얘도 해가 하나인데요. 컷. 그다음 미음. 얘는 뭐야? 3x는 마이너스 9. 얘도 해가 하나인데요. 컷. 기억이네요. 자, 1차 방정식 풀이 마지막 문제. 23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개수를 몰라.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k값을 정한대요. 뭔 말이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동류항 정리 말고 뭐 없겠죠?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마음. kx 더하기 x는 8이래. 동류항을 정리했어. k 더하기 1 곱하기 x는 8. 방정식을 풀면 x는 k 더하기 1분의 8이 나오는데 이 x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이제 풀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죠. k의 조건이 자연수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 k에 0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k가 1이라면 x는 2분의 8이 돼서 4로 나오는데 자연수가 맞죠. k가 2라면 x는 3분의 8이 돼서 분수가 나와서 자연수가 아니죠. 느낌 오셨지? 자, 노가다 치지 마시고 k 더하기 1이라는 분모가 분자인 8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노가다 치지 말고 멋있게 봅시다. 8의 약수를 구해. 1, 2, 4, 8.
근데 이게 분모가 1, 2, 4, 8이면 된다는 소리죠. 이게 K 값이 아니라 K 더하기 1이 1, 2, 4, 8이야. 그럼 K 값은 0, 1, 3, 7이겠죠? 그럼 답이 4개인가요? 아니요. 자연수로 K는 자연수라고 했지. 그래서 K는 3개야. 이 형태 알아두세요. 뭔가 분수가 자연수가 돼? 분모에 문자가 있어? 분자의 약수가 분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프린트 마지막 주제 1차 방정식 활용이 나왔어. 뭐 활용이니까 새로운 개념도 없겠지요. 뭐 어쩔 수 없지. 풉시다. 24번 고 10의 자리 숫자가 1. 그럼 1의 자리는 뭐지? 몰라. 안 주어졌어. 미지수도 뭐. 근데 이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꿔요. 뭐 바꾸겠죠? 그러면 바꾼 수가 36만큼 더 커요. 그러면 10 더하기 x가 있고 10x 더하기 1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크다고. 왼쪽에 36을 더해야 같아지는 거니까 우변 9x 좌변 45 x는 5야. 이거 다음에 46이죠? 여기 계산하면 46 빼기 1이죠? 그래서 x는 5. 그럼 뭘 구하래요? 1의 자리 숫자 5. 1번 컷. 바비누 25번 갑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 있대요. 가로의 길이를 2x 늘이고 라고 했으면 가로가 9 더하기 2x가 된다는 걸 적어줍시다. 세로를 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3cm 줄였대요. 세로가 6이 된다는 걸 알았어. 넓이가 90이래. 새로운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뭐예요? 가로 세로 있으니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곱해요. 54 더하기 18x가 넓이 90, 18x는 36. x는 2인데 이게 뭐였습니까? 가로의 길이를 2x 늘렸대. 그럼 4cm 늘린 거죠? 2cm 늘린 게 아니지롱? 그럼 가로의 길이가 9 더하기 4, 13인데 문제에서 둘레 구하래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9 더하기 4, 13, 세로의 길이가 6이므로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2배 때리면 둘레죠. 2 곱하기 19 뭐 답이 38인데 비상 뭐가 잘못되었지? x가 2 아닌가? x가 맞는지부터 검사해볼까? 가로 9 가로 2x 늘렸어. 세로 9 3cm 줄였어. 6 여기까지 맞고요. 넓이가 90이래. 가로 세로 곱해요. 6, 9, 54 6이 12 레전드죠? 18x가 아니라 12x 그렇다면 x가 2가 아니라 3이고요. 가로가 9 더하기 15 이렇게 되네. 그럼 넓이가 이렇게 바뀌겠고요. 21 곱하기 2 42 25번의 답이 2번이네요. 오케이. 식 잘 적으면 복구가 빨리 되지롱. 26번 꼭 가로 길이 30 세로 길이 20 알겠어. 폭이 5m 그 다음 폭이 xm인 뭐 길을 냈대. 넓이가 425래. x를 구하래. 그럼 전체 넓이에서 뭔가 저 길의 넓이를 빼면 425가 나온대. 그럼 전체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니까 20 곱하기 30 600 길 넓이를 구해야 해.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넓이는 그대로죠. 그럼 생각해. 얘를 여기에 붙여. 그럼 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왠지 저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요, 이거 빨간색 2개랑 파란색 하나만 딱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길의 넓이 아니니? 파란색부터 구하면 가로 30, 높이 x, 오케이 30x. 이 빨간색 구하면 잘 봐요. 여기 길이 모르지만 여기 높이 모르잖아. 여기 모르잖아. 여기. 근데 여기는 x라는 걸 알죠? 그러면 설명 좀 이쁘게 할게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더한 건 20 빼기 x죠. 그지? 거기에 폭 5m짜리를 곱한 게 넓이가 되시겠지. 100 빼기 5x. 이해해 주세요. 그지? 이 세로를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합치면 20 빼기 x잖아. 거기에 가로 5를 곱했다고. 100 빼기 5x가 나왔어. 그러면 길의 총 넓이라는 것은 25 더하기 100이 되겠네요. 원래 하던 거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면 425가 나온다는 조건이었어. 방정식을 풀면 되시겠죠? 500 빼기 25x는 425. 그렇다면 75는 25x. 따라서 x는 3. 26번에 3. 27번. 원가야. 갑시다. 어떤 상품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이 말을 해석하면 내가 정가는 원가의 15%를 붙여서 더해서 정했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 다음 정가에서 할인액을 빼면 800원을 빼면 판매 가격이 나오죠. 그때 팔 때마다 원가의 5% 이익을 얻었대. 국어를 잘 합시다. 이익이 원가의 5% 곱한 가격이랑 같대요. 이런 말이에요. 개념 활용해야지. 지금 판매가 구했죠? 알 수 있잖아요. 정가를 알고 있으니, 할인액도 알고 있으니 판매가도 알고 있어.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더니 이익이 나오는 건데, 그게 원가의 5%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건 원가죠. 미지수를 뭐로 설정해? 물어보는 것, 구하는 것, 원가로 의미를 부여하고 종류를 x라고 잡읍시다. 식을 세워볼까요? 정가는 x 더하기 100분의 15x야. 100분의 115x야. 약분 때려볼까? 쓸모 있을까? 약분, 분모가 22, 분자가 23, 22분의 23x. 쓸든 말든 일단 고. 그러면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800원을 뺀 거지. 22분의 23x 빼기 800. 판매가 구했고요. 이익을 구해볼까? 판매가, 이게 판매가 빼기 원가, 이게 원가. 그러면 뭐가 나와야 해? 원가의 5% 100분의 5x가 나와야 해. 약분 괜히 했죠?
정가는 100분의 115x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왔어.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 봅니다. 남은 건 계산이죠. 좌변 100분의 15x 빼기 800은 100분의 5x. 남는 공간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공간을 써야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표시한 다음 좌변이 100분의 10x, 우변이 800. 그러면 여기 10분의 1 약분되죠? 그럼 x가 8000. 바비누. 27번에 1번 8000원입니다. 저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풀고 있죠? 자, 28번 고. 강당 긴 의자 학생들이 앉아.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는데 앉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5명이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빈 의자가 4개 생긴대. 그럼 의자의 자릿수가 주어진 거지. 3명 앉고 빈자리 4개, 의자는 7자리가 있는 거야. 오케이. 물어보는 게 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 머리 아파. 무지성 미지수 잡기. 학생 수를 x라고 해봅시다.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해. 학생 수가 x야. 알겠어? 지금 의자가 몇 개인지도 몰라. 근데 조건을 한 번씩 해석해보자. 4명씩 앉았대. 그러면 7명이 남는데 학생 수가 미지수니까 곤란한데요? 의자 수를 미지수로 잡아볼까? 그러면 의자 수 A라고 했으면 첫 번째 조건은 4명씩 A개의 의자에 앉았어. 그러면 앉은 사람은 한 개의 의자가 A개 있으니 뭔 소리예요? 한 명당 4명 앉아. 의자가 A개 있어. 앉은 사람은 4A야. 7명이 못 앉았어. 4A 더하기 7이라는 식의 의미는 학생 수가 되는 거야. 느낌이 좋아요. 2번 한번 해볼까? 의자 A개에 5명이 앉았어. 그랬더니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았어. 그러면 5명씩 전부 앉은 게 아니라 5A라고 적으면 안 되죠. 3명이 마지막 의자는 5명이 아니라 3명만 앉았네. 그러면 빼기 3을 해야 할까요? 빼기 2를 해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5A의 의미라는 것은 의자 A개에 5명씩 앉았을 때야. 그게 5A죠. 그런데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아니라 3명이 앉았어. 2명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 빼기 2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학생 수라는 것이지. 제가 학생 수를 2개의 A에 대한 식으로 세웠어요. 4A 더하기 7과 5A 빼기 2는 같아야 합니다. 9는 A가 나왔어. A가 의자 수죠. 학생 수는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36 더하기 7. 학생 수가 43인 것 같아. 강당에 있는 학생 수는 비상? 미지수 설정 잘못했나? 학생보다는 의자가 편한 것 같긴 한데 지우고 시작해야지. 학생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뭔가 많이 잘못 풀었는데? 학생 수보다
의자수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하다는 걸 알았어. 한 의자에 4명씩 앉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앉은 사람은 4A, 뭔가 남은 사람이 7명이야. 그럼 여기 더하기 7을 해야 학생 수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5명씩 앉았어. 그러면 앉은 사람은 5A가 되고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2명이 줄고, 빈 의자가 4개 생긴대요. 그러면 빈 의자가 4개라는 것은 일단 사용된 의자는 A 빼기 4개라는 것이지. 문제 복잡하네. A 빼기 4개야. 어떻게 식을 세우지? 그러면 마지막 한 의자는 따로 빼두고 의자가 A 빼기 4개에 사용되었으니 A 빼기 3개에는 5명씩 앉아 있고요. 마지막 한 개에는 3명이 앉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전체 의자 수는 A개, 빈 의자는 4개, 사용한 의자는 A 빼기 4개. 그 중에서 마지막 한 개는 3명이 앉았어. 그 한 개 빼고 A 빼기 5개네요. 미안해. A 빼기 5개는 5명씩 앉았어. 앉은 사람은 5명씩 A 빼기 5개에 앉았고, 그 다음 3명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이게 학생 수가 되겠죠. 와, 문제 복잡하네. 그러면 학생 수는 서로 같아야 하므로 방정식을 풀면 정확한 수가 나오겠네요. 29는 A. 와, 의자가 29개야. 그럼 학생 수는 4A 더하기 7. 연산 4, 9, 36, 116 더하기 7, 123명이 정답입니다. 식 세우기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티칭 포인트가 있다면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하여야 하고요. 해석 방법은 의자 수를 미지수로 잡았을 때 앉은 사람을 잘 세하려는 것이었어. 의자 수가 A개에서 4개가 남아서 사용한 의자는 A 빼기 4개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지막 한 개라는 의자와 나머지 A 빼기 5개라는 의자를 구별했어. A 빼기 5개는 5명이 앉아 있고 마지막 한 개는 3명이 앉아 있어. 앉은 사람 수는 A 빼기 5개의 의자에는 5명이 앉아 있고요. 마지막 한 개에는 3명이 앉아 있어. 그것도 역시 학생 수죠. 2번 조건을 문자로씩 세우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네요. 거속시 문제 2개가 있어. 29번 꼭 서은이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시속 12km는 자전거네요. 그러면 걷기는 시속 4인 것 같아. 그것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한대요. 곤란하군.
그때 시속 8km로 달려간다면 집에서 도성까지 몇 분 걸리냐? 문제 해석을 해봅시다. 자전거 타러 가는 게 훨씬 빠르지. 걸어가면 1시간 느려. 그러면 내가 미지수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을 미지수로 두는 것보다 거리를 미지수로 더 볼게요. 자전거로 간 시간은 12분의 x고 단위는 c가 되겠죠. 걸어갔을 때 시간은 4분의 x가 되고 단위가 c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의 사이의 관계는 12분의 x가 있고 4분의 x가 있는데 자전거가 1시간 더 빨라요. 자전거 시간에 1을 더해야 식이 성립해. 방정식 풀고 싶죠? 양변에 12를 곱해서 풉시다. 12는 2x, 따라서 x는 6 뭐였죠? 거리가 6km였어. 그거를 시속 8로 나간대. 6km를 시속 8km로 가면 4분의 3시간? 여기 60을 곱하면 분이 나오겠죠? 45분. 답 4번. 마지막 30번. 수진이와 희정이네 집 사이 거리는 1200. 수진, 희정 거리 1200m. 수진이는 1분의 60, 분속 60. 그 다음 미터. 그러면 희정이는 서로 상대방 집을 향해서 여기로 분속 40m.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그럼 여기 중간에 만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동시에 출발하였으니 이동 시간이 같고요. 서로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1200m가 되겠지. 그러면 이동 시간을 x분이라고 한다면 수진이는 60x를 움직였고요. 희정이는 40x를 움직였고요. 두 개 더하면 1200m가 나와야 해. 100x는 1200, x는 12분이야. 답 1번. 자, 여기까지 26년 5월 전국연합평가 대비 첫 번째 프린트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